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렸듯이 오늘 어느 정도 최종 픽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금요일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도 남아있는 상태고 애매한 경기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K리그 초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배당이 나오면 배당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의 경우는 2월 금액도 있고 구매 금액을 어느 정도 크게 가져가 볼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 최종픽 영상 없이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최종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의 경우는 13번 경기 리버풀 대 울버햄튼 경기와 14번 경기 노리치 대 토트넘 경기는 리버풀 승에 노리치 패 단통으로 갈 생각입니다. 딱히 이 두 경기에서 이변을 노린다? 구매 금액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이 경기 나가리 되면 그냥 20패 나가리다라는 생각으로 리버풀 승과 노리치 패는 단통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리버풀의 경우는 홈 경기이기도 하고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사실 필요가 없죠.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고 토트넘의 경우는 무승부 이상만 거두면 되는 경기이긴 하지만 절대 선수들이 와 우리 무승부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승부만 하자.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경기를 할 거예요. 노리치 상대로 갑자기 토트넘이 10백을 쓰고 이지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리치가 강등 확정인 상태에서 원래 하지도 않던 10백을 쓰면서 홈에서 재미없는 경기를 하진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0대0보단 한 골이라도 넣고 대패하는 게 노리치한테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하던 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13번 경기, 14번 경기는 결과를 박아놓고 27회차 시작을 할 거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주말 경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K리그 주중 경기들을 라이브로 다 볼 예정이고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프로토를 구매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K리그 3경기 프로토 11.1배짜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전체 공개로 공유를 드렸고 적중을 했습니다. 분석한 대로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주면 좋은데 K리그는 뜬금없이 심판 판정으로 경기 말아먹는 상황이 많아서 이번 주말에는 그런 경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더 이상 잔소리 필요 없이 바로 주말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현재 저의 생각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FC 서울 대 성남. 자, 일단 이 경기는 모든 분들이 FC 서울의 승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현재 투표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FC 서울의 승리에 거의 74% 가까이 투표율이 몰리면서 항상 투표율이 몰리는 전북이나 울산의 승 투표율보다도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FC 서울을 믿고 승에 투표율이 몰리는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남의 개쓰레기 같은 공격력을 믿고 사람들이 FC 서울 승으로 몰리고 있는 거겠죠. 자, 우선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주말에 FC 서울은 포항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점유율 축구란 무엇인지 보여줬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점유율 축구 한마디로 애무 축구만 주구장창하고 있다.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C 서울이 1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윤종규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가 캐칭 미스로 튕겨나왔고 튕겨나온 걸 나상호 선수가 주워먹기를 하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점유율 65%에 슈팅을 17개 때리고 겨우 한 골 넣어서 승리하는 상황을 볼 때 확실히 마무리적인 측면이 FC 서울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렇다면 주중에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어땠냐? 역시나 애무축구를 보여주면서 FC 서울의 점유율이 65%였지만 골은 못 넣었다.
한마디로 마무리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이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로는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문제를 고려해서인지 안익수 감독님께서 로테이션을 돌렸죠. 골키퍼도 양한빈 골키퍼가 아니라 백종범 선수를 기용을 했고 기성용, 박동진, 나상호, 팔로세비치 선수를 후반에나 투입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뭐 골대도 맞추고 좋은 장면들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골을 넣지 못하고 1대0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홈 경기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주전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골 결정력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했던 윤종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제가 볼 땐 황인범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교체 아웃됐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팀 성남은 지난 주말에 수원 삼성을 상대로 잘 버텨냈지만 92분에 전진우 선수에게 극장골을 먹히면서 1대0 패배를 했고 주중에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두 골을 따라잡히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일단 이 경기에서 성남의 주전 수비 자원인 마상훈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성남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성남의 문제는 공격력이라고 보고 있죠. 사실상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골도 권한규 선수의 첫 번째 골은 김민혁 선수를 맞고 들어가는 굴절 중거리 뽀록골이었고 그나마 구본철 선수가 기록한 두 번째 헤딩골은 오랜만에 좀 제대로 들어간 골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것도 상대팀 박배종 골키퍼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골이었어요. 일단 맞대결 전적은 FC서울 홈 기준 2승 1무 1패로 FC서울이 앞서고 있고 홈에서 3경기 연승과 4경기째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FC서울이라는 점과 주중에 어느 정도의 주전자원 로테이션을 활용했다라는 점을 볼 때 FC 서울의 단통 승은 빼놓을 수 없는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FC 서울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있지만 성남은 점유율 축구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최근 5경기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오히려 성남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때 FC 서울이 대승을 했었지만 FC 서울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때는 3무 1패로 승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선수 스쿼드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FC 서울은 황인범 선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경기에서 교체 아웃되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한 경기 정도는 쉬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전 자원인 윤종규와 황인범이 빠진 FC 서울이 역시나 점유율은 가져가겠지만 마무리에 고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성남은 간혹 오는 뻥축구와 세트피스 찬스로 피지컬이 딸리는 FC 서울 수비진을 상대로 뮬리치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기고 올해 승무패 1번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패턴이 있다는 점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경기 포항 대 인천. 자, 우선 이 경기는 포항의 패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포항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전북을 상대로 거의 뭐 가두리 양식하는 거 보셨죠? 전북이 그렇게 라인을 내리고 뒤지게 처맞기만 하는 건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골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0대1로 패배를 했지만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았고 제가 볼때 포항의 모세스 선수는 아마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경기째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한 허용준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임상엽 선수와 이승모 그리고 전북과의 경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이수빈 선수가 나와준다면 이 경기 충분히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팀 인천은 아직까지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라는 점과 무실점 경기가 없었다라는 점, 주전 수비 자원인 델브리치 선수와 오반석 선수,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여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무고사 선수가 최근에 거의 원샷 원킬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뭔가 좀 인천이 이번 시즌 경기 운빨도 좀 좋아 보인다라는 점이 걸리긴 합니다. 특히나 대구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로즈 타임이 끝난 뒤 페널티킥을 주는 장면은 야, 솔직히 좀 굉장히 거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경기 구매로 인천 패배를 구매했었기 때문에 거슬렸다는 건 아닙니다.
네, 사실 좀 빡치긴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 경기는 포항의 승무 투픽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3번 경기 김천 상무 대 울산 현대. 자, 우선 김천 상무가 홈에서만큼은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주전 수비 자원인 박지수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고 정현철, 정동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정승현 선수가 있고 하창래 외 수비 자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맞춰온 수비진보다는 안정감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중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와 고승범 선수를 후반에 투입하면서 체력 안배를 해줬다는 건 좀 좋은 점으로 보이지만 울산 현대를 상대로는 또다시 조규성만 바라보고 때려넣는 뻥축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울산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엄원상 선수는 후반 60분이 다 돼서야 투입이 됐었고 지금 거의 울산의 공격 루틴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엄원상 돌파의 레오나르도 마무리가 그때 당시에는 레오나르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무리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노준 선수도 현재 K리그에 완벽 적응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딱히 김천 상무의 이변을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홍명보 감독님께서 갑자기 삘 꽂혀서 박주영을 원톱으로 집어넣는다든지 뜬금없는 선수 투입만 없다면 충분히 울산의 승리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경기예요. 다만 김천 상무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었다라는 점과 올해 승무패 3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정배인 4회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4번 경기 제주 대 수원 삼성. 자, 우선 제주는 지난 주말 수원 FC 원정을 가서 1대 3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주중 울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막판까지 0대 0인 상황에서 울산의 엄원상 선수의 극장골을 먹히면서 1대 0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기세가 굉장히 좋은 제주고 경기력 또한 굉장히 좋죠. 이런 상황이 2연승을 기록 중인 수원 삼성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일정입니다. 우선은 제주가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제르소 선수를 후반 20분도 남지 않았을 때 투입을 시키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적으로도 김호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지만 이번 경기에는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르소의 빠른 스피드와 주민규의 마무리, 주전 수비 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주가 충분히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 삼성의 경우 2연승의 상승세를 탄 상태고 중원에서 사리치 선수가 넣어주는 패스들이 좋고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이나 중거리 슛이 좋기 때문에 이변의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원 삼성의 오연규 선수는 활동량은 좋으나 마무리가 아쉽고 그루닝 선수는 이제 교체 명단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전진우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주의 수비 라인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과적으로 수원 삼성은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보다는 양현목 골키퍼의 안정감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승점 1점을 따는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주의 단통승으로 가고 싶지만 제주 승의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렸어요. 현재 70%가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 승무패 4번 경기에서 최대 2연속 정배 결과가 나왔었는데 현재 2연속 정배 결과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3연속 정배 결과가 출현할 수 있을지 패턴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주의 승무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대구 대 강원. 자, 일단 대구는 지난 주말 김천 상무 원정에서 세징야 선수의 경기 끝나기 1초 전 극장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주중에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1대 2로 승리를 하는 듯 싶었으나 후반 로즈타임에 뜬금포 인천에 페널티킥을 주면서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이 경기에서 세징야 선수는 정말 기가 막힌 프리킥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왜 K리그 최고 연봉 킹인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대구가 홈에서 강원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로 보이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강원의 경우는 주중에 FC 서울을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상 FC 서울의 김진야 선수의 수비 실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강원은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원이나 정승용 그리고 양현준 선수의 돌파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구의 경우는 수비 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구의 뒷공간 파고들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강원은 이번 시즌 4무 1패로 단 1승도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홈 경기장이 대구 열성 팬들이 가득한 대팍이라면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구는 딱히 주전 자원의 이탈도 없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최다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 또한 올해 승무패 5번 경기에서 현재 4회 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패턴이 끊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회 연속 무승부의 패턴이 끊긴다면 당연히 홈팀인 대구의 승리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6번 경기 수원FC 대 전북현대. 자, 현재 수원FC가 매 경기마다 재미있는 경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경기란 당연히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원FC죠. 13경기 동안 무려 25실점을 하면서 성남 바로 다음에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서 수원FC의 이변이 생각이 들질 않는 건 기본적으로 주전 수비 자원인 잭슨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미드필더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던 니실라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죠. 니실라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니까 뭔가 이승우 선수도 잘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고 니실라 선수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종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라스 선수조차 최근 몇 경기 동안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전북 현대의 경우는 솔직히 존나 답답한 경기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다들 아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도 일단 주중에 포항과의 경기에서 구스타보 선수를 후반 72분에 투입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시켜놨다라는 점, 아마 이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문선민 선수는 투입도 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쿠니모토 선수가 돌아오면서 중원에서 패스 줄기를 만들어주고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결승골도 기록을 했습니다. 백승호 선수도 출전하지 않았었는데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주중에 출전을 하지 않거나 출전 시간이 적었던 선수들이 주말에 선발로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구스타보, 문선민, 백승호, 바로우 같은 선수들이 선발 출전해준다면 수원FC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수원FC가 전북을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스가 컨디션이 최상이었지만 현재는 몇 경기째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고 맨날 반칙당했다고 맨날 화만 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군대가 있는 이영재 선수,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간 타르델리 선수, 그리고 FC 서울로 가 있는 한승규 선수 같이 전북을 상대로 골을 기록했던 선수들이 빠진 상태고 주축 수비 자원과 중원 자원이 빠진 수원FC이기 때문에 전북 현대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FC의 단통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구매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픽 이미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27회차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